독해 12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31번 지문부터 볼 건데 우리 항상 이제 문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문 분석하고 하면서 문제에 따라 읽을 어떤 독해 지문의 깊이와 그 다음에 혹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지 꼭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1번 일단 문제가 A 단락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 거 보면 다른 단락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건 뭐 지문 생김새에서부터 사실 알 수 있었죠. 자, A 단락에 따르면 which has a positive connotation of aggressive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느 것이 이제 이 aggressive의 positive connotation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본문에 aggressive가 나온다는 거고 그 중에서 positive connotation이 있다는 건 아마 negative connotation도 있다라는 얘기고 저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했다가 풀어줘야 되는 그런 세부일치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놓도록 하고요.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identify the one underlined part that should be rewritten in the paragraph A니까 다시 바꿔 써야 되는 즉 잘못 쓰여진 거 고르란 얘기죠. 그러면 맞지 않는 거 하나 골라주면 되는 거니까 이 A에서 뭔가 중심이 되는 속성과 그 다음에 아닌 거 편가르기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B 단락에서의 블랭크니까 B 단락에 아마 메인 포인트에 패러프레이징 되는 자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연결사니까 핵심 논리가 꺾이냐 꺾이지 않냐 요거 가지고 이제 풀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마찬가지로 나블랭크는 메인 포인트가 패러프레이징 되는 파트에서 출제될 건데 선지가 길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제가 문제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선지의 생김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충 어떤 글의 형태고 어떤 자리겠다 내가 뭘 판단해야겠다 정도의 좀 각을 잡고 이제 온 거죠. 그러면 일단 A 단락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words often have two types of meaning이니까 의미 몇 개? 2개 나온다는 거니까 우린 두 가지 의미 체크하면 되죠. 하나는 denotation, 하나는 connotation. 반갑죠. 논리에서 나왔던 앤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connotation 고르라고 했으니까 뒤에서 누구 설명부터 아마 denotation부터 그 다음에 connotation 그 다음에 다시 connotation을 몇 개로 쪼개서 positive 하나 네거티브 하나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면서 생각하며 읽는 게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글을 읽는 게 되겠죠. 다음 문장을 보면 우리 예상대로 누구부터? denotation부터. So refers to the actual dictionary definition of the word. 그 단어의 실제 사전적 의미를 denotation이라고 한대요. 자, without the attachment of emotional response. 그러니까 뭐가 없는? 감정적인 반응이 없는. 그럼 바꿔 말하면 connotation은 뭐가 붙는? 감정적인 반응이 붙는니까 emotional response가 오히려 connotation 쪽이 되겠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긍정 부정을 가르면 서로 반대편에 싹싹 넣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문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for example 예시예요. 그럼 뭐에 대한 예시 지금? 주절 denotation에 대한 예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시로 들어주는 거에 1, 2, 3, 4 중에 맞지 않은 거 하나 고르라는 문제니까 사전적 의미가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럼 혼자 의미가 다른 걸 고르면 되는데 여러분 항상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잡는 거? 이미지로 잡는 거라 그랬죠. 이미지 혼자 다른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for example, if you look up the word aggressive, you will find that it means unprovokedly offensive, quite amicable, vigorously energetic, and boldly assertive. 딱 이미지 혼자 다른 거 보이죠. 하나는 공격적이다. 근데 얘는 엄청 상냥하고 뭔가 부드럽고 온화한 이런 건데 얘는 에너지가 엄청 많으면 일단 누구누구끼리 공통적인 이미지예요. 여기까지만 왔을 때도 offensive랑 energetic이 둘 다 에너지가 높은 건데 amicable 오히려 에너지가 오히려 낮은 게 되겠죠. 이렇게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미지를 묶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boldly assertive는 assertive도 엄청 공격적으로 에너지 뭔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이미지로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항목들을 공통적으로 묶기에 좀 가장 좋은 이미지는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공격적이다라고만 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너무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로만 사실 생각하기 쉬운데 에너제틱 자체는 사실 마이너스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라는 기준은 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공통적인 기준을 잡아줄 때
에너지가 그럼 둘 다 뭐 하다고 할 수 있다? 넘친다고는 할 수 있겠다. 그럼 마지막 누구까지? assertive까지 뭔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assertive잖아요. 그래서 뭔가 강하고 세고 세다는 게 뭐예요? 강하다는 게 힘이 넘치고 이런 거니까 다 공통적인 이미지를 가진다고 연결할 수 있고 누구 혼자? 2번 혼자 서로 반대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속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문제로 출제돼서 우리가 B를 정답으로 이렇게 고르지만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를 하실 때에는 사실 이런 오답은 없는 거고 1번 뜻, 2번 뜻, 3번 뜻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항상 뜻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공격적인으로 아래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죠. 방금 한 것처럼. 그러니까 공격적인이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마이너스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마이너스라고 잡으면 밑에가 커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제가 항상 어휘를 공부할 때 본질적인 이미지를 잡으라는 건 커버되는 이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로 커버할 수 있는 이미지, 걔가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단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어의 어떤 의미를 잡는 지문이 나왔으니까 한번 어휘 공부법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출제자 자체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뭐가 끝났죠? 디노테이션 끝났죠. 그 다음 문장에 이제 둘 중 하나예요. 디노테이션 예시가 더 이어지든지 아니면 누구 얘기로 넘어가든지 connotation 얘기로 넘어가든지 뒤를 보니까 if used to describe a type of treatment for a deadly disease, aggressive carries a positive emotional response. emotional response네요. 얘 누구죠? connotation이라고 우리 paraphrasing 했던 애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어도 단락이 넘어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우리의 예상대로 emotional response, 즉 connotation 중에 누구부터? positive부터 먼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뒤에는 누가 나올 것이다? 네거티브도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예상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근데 우리 문제 푸는 것 때문에 누구 찾아야 됐어요? positive connotation 찾아야 되죠. 그럼 정확하게 체크합시다. If used to describe a type of treatment for a deadly disease, 뭘 표현할 때? 치명적인 질병의 치료책을 설명할 때에는 aggressive가 뭐가 된다? 긍정적 의미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문장을 보니까 on the other hand로 뭐로 넘어가 버려요 이제? positive가 아니라 negative로 넘어가게 될 거니까 positive 근거 끝났죠. 그럼 문제 바로 풀어버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바로 풀면 이 positive connotation에 무조건 테마 뭐 갖고 있어야 돼요? treatment, 그쵸? 치료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A, aggressive behavior is a sign of emotional distress. treatment 아니고 B번에 people complain that salesperson are usually aggressive. 사람한테 붙이는 속성 아니고 그 다음에 C번에 my friend has been diagnosed with 진단이니까 병 치료 얘기하려나? 근데 보는데 그냥 병 진단이죠. 그럼 치료책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쪽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D, the doctor took an aggressive approach to treating the infection. 딱 무슨 얘기? 치료책에 대한 붙는 이제 속성이었으니까 정답은 D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1번이랑 그 다음에 여기 아까 2번 문제 풀어버렸으니까 A 단락 다 끝났죠. 그래서 사실 문제를 만약에 먼저 기억하고 풀었으면 우리가 A 단락은 여기서 끝낼 수 있었던 지문이 됐겠습니다. 따라서 뒤를 읽었어도 당연히 지문을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굳이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기억하고 여기까지만 풀었으면 가장 좋았겠다. 가장 효율적인 풀이였겠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까지 내용은 마무리 지으려고요. 왜냐하면 단락을 그냥 2개 주진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크게 on the other hand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죠. 뒤에 누구 나올 거예요? negative connotation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negative connotation 어차피 안 읽어봐도 부정적으로 쓰였어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다음 문장에 이제 thus, the word aggressive evok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둘 다 불러온다 라는 거죠. 뭐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근데 다음 문장에 your connotations for words become part of your assumptions and does influence your inference. 정리하면 우리의 connotation이 뭐가 된다? 이걸로 인해 우리는 무언가를 가정하고 추론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다음 논리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랑 같이 나왔나 봐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 누구로 시작하죠? Writers and speakers consciously use connotative language to shape your
inferences로 시작하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오히려 더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 말하고 싶은데 이 두 번째 단락 말하려면 누가 먼저 필요하니까 connotation 정의가 먼저 필요하니까 그걸 또 하나의 단락으로 가져온 지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또 생각이 되는데, 물론 같은 지문이라고 연결을 하셔도 그대로 이어지는 글로 읽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그 다른 단락인데도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같은 글이든 다른 글이든 판단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의 지문에 있으면 서로 같은 논리를 말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 그냥 이어서 보면 돼요. 근데 그냥 그 가끔 다른 아예 지문에서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만 논리는 연결해서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앞단락 그대로 받아서 보면 된다. 그러면 connotative language가 뭘 형성한다? 우리의 추론을 형성한다가 이제 새로운 핵심 논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뒤에 구체적 진술에서는 뭐를 딱 연결시키면 돼요? connotation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누구로? 그쵸. inference를 형성한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이 inference가 서로 바뀐다랑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내용이 뒤에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빈칸은 아마 그걸 paraphrasing 하는 데서 출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장에 They do this by choosing words with universal connotations. 그들은 이것을 한다 해서 이것이 뭐예요? connotative를 활용한다에 보다 앞단계 설명이라 부가적인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떤 단어를 선택한다? universal한 connotation 선택한다. 부가적인 이야기. 그래서 they expect you to respond emotionally in a certain way to the word choice. 자, 그래서 앞단락이랑 사실 이어져서 이해가 이제 잘 연결이 되죠. 그들은 너가 뭐 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이렇게 universal한 connotation을 씀으로써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인데 그 감정적인 반응이 결국 어디랑 연결? inference랑 연결되는 것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떤 반응하도록 한다. 다음 문장에 for example,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예시니까 예시 쪽에서 블랭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시는 누구의 구조랑 완전 동일할 거예요? general statement의 구조랑 완전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general 자체가 보편적인 connotation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이야기? 단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단어 선택이 뭘 보여준다? 다시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예시에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린 두 단계로 첫 번째 단계 누구 얘기 끝날 때까지 단어 선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그 다음 누구 논리로 emotionally respond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문장을 쭉쭉 읽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예시는 보통 서론부터 깔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빨리 단어 선택하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눈으로 쭉쭉 읽어볼게요. For example, imagine yourself in an art history class where the instructor is discussing some of the later paintings by the impressionist Claude Monet. The instructor carefully avoids including opinions. 원래는 opinion 포함하는 거 피했대요. 근데 opinion이 오히려 뭐예요? 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오히려 얘가 사실 emotional이랑 연결될 만한 건데 그걸 이제 피했죠. 그럼 아직 안 나온 거니까 넘어가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단어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특정한 견해를 피했다. 왜냐하면 그는 학생들이 이런 걸 배우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자, 근데 다음 문장에 이제 드디어 누구 나와야 돼요? 단어 골라야 되죠. 뒤에 보니까 In commenting on a later Monet painting, he says that the apparently random choice of reds and oranges is a departure from the more serene blues and greens that Monet used in earlier paintings of the same scene 이라는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을 했을 때 아직 특정한 단어 선택을 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건 뒤에서 알려주죠. 뭐라고 나와요? Random when used to refer to an artist's color choice를 말하기 위해서 쓴 이 단어가 그렇죠? 어떤 단어를 선택했냐에 대한 내용이 필요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바로 서포팅하고 있으니까 앞에 random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serene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네요. 자, 그럼 이게 구체적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앞까지는 뭐였는데? 단어 선택을 안 한 거였는데 여기선 단어 선택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둘의 연결사는 전환억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환억구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우리 3번 문제 전환이 가능한 거. A랑 D는 순접일 때 쓰는 거니까 정답은 그냥 however 골라주면 되는데 otherwise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앞에 거가 아니면이라고 앞 상황을 부정해서 다른 가정을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원래 의견을 포함 안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전환시킬 때는 폭넓게 but이나 however 다 쓸 수 있어요. but이랑 however의 사실 범위가 진짜 제일 큰 이 전환 어구라서 얘네들은 안 될 이유가 지금 없고 폭을 좁혀야 되는 문제가 가끔 나올 때도 있지만 otherwise는 잘못 좁힌 게 되죠. 다시 otherwise는 언제 쓰는 거? 앞에 거를 부정할 때, 그렇죠? 부정해서 새로운 가정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however 들어오면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는 건데 구체적 진술에서 이런 구조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요? but 뒤부터 진짜 얘기. 그렇죠? 이랬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단어를 선택해서 썼어 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로 끝나야 돼요? 이제 단어 선택했으니까 random이라는 단어 쓰고 seren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럼 얘가 어떤 emotional respond를 보여주는 건지 뒤에 세모로 끝나야 되죠. 근데 그걸 정리하려면 구체적 진술이고 뒤에 빈칸 우리 길게 나왔던 선지 기억하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셔야 돼요. 감정이 뭔지. 그래서 감정이 뭔지 읽기 위해서 여기는 구체적 진술을 읽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구체적 진술을 읽으면 random이라는 단어는 뭘 하기 위해서 썼대요? more negative connotation, 부정적인 어떤 connotation을 담기 위해서 썼는데 그게 뭘 말한 거였냐면 앞에서도 논리 두 개로 나뉘었거든요. 여기 random choice of reds and oranges is a departure from the more serene blues and greens that Monet used in earlier paintings of the same scene. 여기 later. 자, 그래서 later 말할 땐 random, earlier 말할 땐 serene 이렇게 썼던 거죠. 그때 random의 색깔이 뭐고?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serene의 색깔이 플러스. 그럼 다시 추론하라고 할 때는 우리한테 뭘 물어봐요? later 색깔 마이너스 earlier 플러스. 이런 게 지문에서 내는 추론이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주관 개입과 추론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헷갈리는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본문에 이렇게 그 한 단계로 바로 정리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같은 문장에서 분명하게 랜덤은 뭐라 그랬어요? 네거티브. serene는 positive라 그랬죠. 근데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트루 문제예요. 이 문장 논리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내는 게. 근데 전 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후기 그림에서 뭐라고 쓰고 random 초기를 serene 이렇게 썼죠. 그럼 그 두 문장을 합쳤을 때 A 화살표 B, B 화살표 C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A 화살표 C죠. 그런 게 추론. 본문에 있는 범위에서 논하는 게 추론이에요. 본문에 없으면 그거 망상. 네, 상상, 주관 개입이고. 정리될까요? 그 기준을 잡을 때 본문에 있냐 없냐인데 이건 추론이 아니에요. 그대로 쓴 거예요. 본문에 있는 단서를 조합하는 게 추론이에요. 정리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추론을 맞게 하는 건가 주관 개입을 하는 건가 고민이 되시면 본문에서 자 이거 보세요. 한 단계 건너뛴 생각만 추론이에요. 한 단계. 딱 한 단계. 두 단계부터 주관 개입이에요. 그게 비약선지거든요. 그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예시로 잘 들어드리는 건데 철수는 자전거를 잘 탄다. 따라서 오토바이도 잘 탈 것이다. 이 추론은 틀린 추론이 돼요. 하지만 왜냐하면 자전거랑 오토바이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문장이 없어요. 자전거랑 오토바이를 연결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문장 한 단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작동 원리가 유사하다. 이 문장으로 자전거랑 오토바이를 연결시켜주는 문장 하나가 있어야 철수가 다시 뭐 할 수 있다. 오토바이도 잘 탈 수 있다고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정리돼요? 한 단계 나아가는 게 추론. 두 단계부터 비약이에요.
그래서 그 한 단계, 두 단계를 더 정밀하게 구분하는 건 나중에 기출문제 파이널에서 더 다루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논리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좀 여러분들이 요거 나온 김에 정리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론은 몇 단계? 한 단계 딱 나아가는 거예요. A 화살표 B, B 화살표 C라고 했으니까 딱 한 단계 나아가면 A 화살표 C 여기까지밖에 논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걸로 문제를 보통 내요. 그런 게 추론 능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에 The instructor's use of the words random and serene helps you infer that 추론하라고 나오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후기 그림 색깔 마이너스 초기 그림 색깔 플러스 딱 들어가면 돼요. 거기까지가 논할 수 있는 범위. 이거 벗어나면 다 비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4번 문제 A. He preferred Monet's later paintings to his earlier ones. 일단 포인트는 맞게 건드렸지만 색깔이 반대로 쓰였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e is impressed with both 라고 묶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C번에 He is not as impressed with Monet's later paintings as he is with his earlier ones 라고 하면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 여기에 깊은 인상 못 받았대요. 색깔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플러스. 얘는 논지에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C가 되겠죠. D는요. He is not impressed with either. 묶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묶어버리는 논리인 B랑 D는 아예 그냥 이 범주 오류고 A는 논지에 반대로 쓰였고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정답은 C만 되겠죠. 여기까지. 선지가 이렇게 구성된 이유 자체가 본문의 논리 뭐뭐 나와서 A 화살표 B, B 화살표 C.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한다? A 화살표 C 만들라고 한다. 이런 게 추론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응용도 가능한 게 나중에 지금 문장 순서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A 화살표 C, B 화살표 C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전제가 A 화살표 B예요. 이런 게 전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단계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전제. 한 단계 뒤가 결론. 보통은 전제와 결론 자리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논리가 넘어가는 이 흐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뭐가 제대로 된 이 논리적인 추론인지 비약이 없는 추론인지 또는 뭐가 비약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분하실 수 있겠죠? 여기에 없으면 비약이에요.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지문은 우리한테 크게 여태까지 이제 잘 공부해왔던 메인 포인트와 패러프레이징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연습하게도 해주지만 조금 더 어휘에 대한 좀 공부도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고 어휘의 의미를 좀 체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점검해 볼 수 있어서 좋은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서 32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metropolitan life의 특징이 아닌 거 고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반드시 이 metropolitan의 특징을 체크해야 되고 그게 3대 1의 선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반대 키워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what most characterize metropolitan life가 딱 대조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거 아닌 거니까 뭐 반대가 답으로 골라질 수도 있고 얘는 어쨌든 metropolitan의 속성을 딱 골라야 되니까 결국은 흑백 논리 잡으란 얘기죠. 그러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metropolitan을 잡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의 agglomeration이라고 하는 것의 동의어인데 보통 독해 지문의 동의어는 단순 동의어보다는 문맥적인 동의어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일단 읽으면서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블랭크라서 똑같이 메인 포인트의 paraphrasing 자리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보면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The relationships and concerns of the typical metropolitan resident metropolitan 그쵸? 여기 이제 사는 사람들의 어떤 관계와 관심사는 so manifold and complex. 항상 so 나오면 that 나오죠. 자, 일단 어떤 특성? 엄청 다양해서, 그렇죠? 엄청 다양하고 복잡하다가 같은 이미지인 거네요.
that 그래서 especially as a result of the agglomeration of so many persons with such differentiated interests, their relationships and activities intertwine with one another into a many-membered organism 이라고 길게 나와 있지만 특히 이런 것의 결과로니까 인과관계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에 해당되는 속성도 누구랑 연결? 다양하다랑 사실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인과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랑도 연결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모여야 존재해야 어떤 속성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다양한 관심사가 있다 또는 다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gglomeration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 일단 동의어는 뭐 골라주면 돼요? 그대로 cluster, 덩어리 골라주면 되죠. 집단.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묶여 있어 모인 그런 결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그들의 관계와 활동이 서로 뭐한다? 서로 intertwine, 얽혀 있다, 이꼴 엄청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문장에 in view of this fact, the lack of the most exact punctuality in promises and performances would cause the whole to break down into an inextricable chaos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하고 싶은 말이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딱딱 엄수하는 그것이 부족하면이에요. 그럼 새로 나온 개념이죠. 뭐가 없으면? punctuality가 없으면, 그들이 약속을 하고 뭔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punctuality가 없으면 would cause,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체가, 그러니까 앞에 그 모여있던 이 전체 집단이 뭐가 돼버린대요? to break down, 다 망가져 버린대요. 그래서 뭐가 돼버려요? 카오스, 혼돈의 상태가 돼버린대요. 색깔 완전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논리를 정리하면 이게 없으면 마이너스 된다는 거네요. 그럼 바꿔 말하면 누가 꼭 있어야 된다? punctuality가 꼭 있어야 된다. 어느 사회에? 메트로폴리탄 같은 복잡한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화살표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누가 있어야지? punctuality가 있어야지. 누가? 동그라미가 가능하다. 이렇게 논리 방향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은 뭘 강조하는 글이 돼요? 그럼 punctuality를 강조하는 글이 되겠죠. 얘가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도 누구를 이제 설명할까요? 계속 punctuality 중심으로 아마 논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e technique of metropolitan life in general is not conceivable without, 여러분 예상할 수 있죠. metropolitan life의 기술이 is not conceivable, 생각도 할 수 없대요. 이게 없는 걸. 그럼 바꿔 말하면 무조건 뒤에 거가 있어야 된다. 그럼 without 뒤에 누구 나와요? 세모, punctuality 나와야 되죠. 그래서 all of its activities and reciprocal relationship being organized and coordinated in the most punctual way into a firmly fixed framework of time, which transcend all subject elements. 아주 패러프레이징 파티가 났어요. 자, 지금 보면 그래서 모든 활동과 관계가 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 체계화되어야 하고, 딱 누구랑 이미지 겹쳐요? punctual, 그렇죠? 그 다음에 다 coordinate, 조화돼야 된다. 딱딱 맞아야 되고, 계속 누구에 입각해서 이미지 연결해요? punctuality,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게 punctual한 방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시간의 틀이 fixed, 딱 고정되는, 그렇죠? 그럼 다시 transcend, 초월했다는 건 뒤에 거 맞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 그럼 not 뒤에는 이제 누구 나와요? 딱딱 맞지 않는 거. 그래서 subjective, 주관적이고 변화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subjective한 요소를 넘어서는 그런 게 없는 아주 정확한 시간 속에 살게 되더라. 여기까지 정리되나요? 그럼 이걸 핵심 테마, 빅뱅 논리 뭘로 잡혀요? 주관, 객관, 체인지, 나 체인지, 그 변화, 체인지 테마죠. 그래서 항상 변화하냐, 변화하지 않냐. 자, 그러면 우리 사회는 뭐 하니까? 다양한 사회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정확하게 변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편을 잘 구분해서 정리만 잘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장 봅시다. But here
to. 근데 여러분 but이 전환 문장이죠. But here to there emerge those conclusions.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결론도 나온대요. 어떤 결론인가 한번 들어볼게요. Which are in general the whole task of this discussion, namely that every event, however restricted to the superficial level it may appear, comes immediately in contact with the depths of the soul, and that the most banal externalities are in the last analysis bound up with the final decisions concerning the meaning and style of life. 문장 엄청 길지만 여러분들이 차례차례 패러프레이징만 잘 끊으면 논리관계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거든요. 패러프레이징 잡아볼게요. 어떤 결론이 있냐? 자, 벗이니까 일단은 혹시나 해석이 안 되더라도 무슨 논리가 나와야 돼요? 앞에까지의 논리가 뭐였죠? punctuality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나 뒤에는 어떤 결론도 있다? 뭔가 punctuality랑 그럼 반대되는 속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누구를 썼으니까. 벗을 썼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이 문장의 내용이 흑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결론도 있다. 자, 마찬가지로 얘가 나온다. 자, 보면 자, 바로 말하자면 모든 사건, 그러니까 however 양보절이라 잠깐 버릴게요. 모든 사건이 즉시 in contact with 만난대요. 뭐랑 만나게 되냐면 contact with가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아직도 색깔이 안 나왔어요. 흑세모 이야기 나와야 되죠. 뒤에 보니까 depths of the soul, 영혼. 이거 뭐예요? 내면적인 거니까 뭐랑 반대? 딱 정해진 거랑 반대. 주관에 들어가는 테마죠. soul이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건 항상 누구랑 같은 테마? 주관과 같은 테마. 그래서 사실은 soul이 subjective랑 연결되는 테마로 나온 것이고, and that the most banal externalities. 여러분 다시 external은 그럼 뭐가 돼요? 외부적인 거. 걔는 오히려 객관적인 게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들의 기준은 주관 객관밖에 없어요. 지금 테마가 그거니까. 자, 그래서 externalities are 마지막에 결국에 externalities가 다 누구랑 연결된다? 뒤에 누구 나와야 돼요? 다 누구랑 만난다? 똑같이 subjective 쪽이 나와야 돼요. 같은 쪽이니까 bound up with the final decision이랑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속성이냐면 concerning the meaning and style of life. 그러니까 각각 삶의 의미와 스타일은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사실 얘네가 의미하는 것도 subjective 쪽 테마가 됩니다. and로 연결됐으니까 당연히 같은 테마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이면 건너뛰라고 했을 거예요. 실전이면 딱 봤을 때 논리 빨리 안 잡히면 일단 큰 논리를 잡고 필요하면 다시 잡으러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로 넘어가면 방향 다시 잡힐 거예요. 알맞게. 펑츄얼리티 필요하다고. 그래서 논리 안 망가지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문제 풀 때 헷갈리는 선지가 있다면 건너뛴 데서 생겼을 수 있거든요. 그럼 찾으러 오셔서 처리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처리를 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1차 때는 안 했더라도 2차 때 한번 패러프레이징을 연습해보는 건 필요했었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지금 저처럼 흑세모로 처리를 하려면 해석과 이해가 배제된 상태로 핵심 테마를 이해해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해석과 이해는 늘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해석과 이해보다 논리 관계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 해석이 되든 말든 논리 관계는 죽어도 따야 된다, 이런 말이고, 당연히 가능한 해석과 이해는 먼저 되는 게 좋아요. 근데 해석 이해하고 논리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해석 이해가 안 돼도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냥 누가 필수 조건인 거예요? 논리관계가 필수 조건인 거고, 당연히 논리관계를 잘 이해하는 데는 누가 도와줘요? 해석과 이해가 도와줘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라고 한 거랑 다른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이해를 하지 말라라고 했던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배경 지식까지 막 끌어다 쓰고 막 본문에 있는 원리를 진짜 막 이해하고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근데 그게 필요 없는 지문이 많이 나오죠, 대체로. 근데 그런 게 이제 좀 어려운 지문이 철학, 경제, 정치 막 이런 내가 좀 배경 지식이 없고 좀 많이 안 만나본 지문들이 좀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석과 이해가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논리 관계에만 집중해서 논리 관계를 잡는 거예요. 정리되나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늘 논리 관계만 보겠다고 퍼즐만 맞추고 있는 것은 결국은 논리 관계를 하나도 못 잡고 있는 게 돼요. 그 말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논리는 말의 이치를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논리다. 근데 막 단어 짜맞추기는 절대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호로 보지 마시고 문장의 논리로 항상 보셔야 되니까 차라리 수식어구를 버리고 문장을 잡았으면 잡았지 수식어구에 있는 단어 뜯어다가 소설 쓰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도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니까 특히 글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차라리 수식어구를 버리지 그 논리가게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지금 그래도 좀 복잡할 것 같은 수식어구는 묶었거든요. 차라리 이런 애들을 버리면 버렸지 패러프레이징 시도할 때는 문장의 큰 논리들은 이 관계를 잡아주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논리를 이해해야 돼요.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진짜 메트로폴리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데 고를 필요까지는 없다. 자, 하지만 말이 뭔 말인지는 정리를 해야 되죠. 지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건은 결국 누구랑 만난다? subjective랑 만난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논리를 이해했다라는 말이에요. 정리되나요? 이게 문장을 이해하면서 넘어가야지 문장 이해 안 하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자 해석이 안 됐어도 그래도 누구 때문에? 벗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나와야 돼요. 지금 같은 결론 뭐라고? 우리 사회는 뭐도 필요로 하지만 punctuality 필요로 하지만 누구도 필요해요? subjective도 일단 있대요. 자, 근데 그럼 도대체 뭐야?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앞가지의 논리는 뭐죠? punctuality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죠.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 처리해야 돼. 필자가. 이거 처리해줘 빨리 라는 생각으로 뒤를 보는 거예요. 이거 필자가 처리해줘야 돼요. 앞에서 분명히 punctuality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subjective 꺼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사람이. 자, 볼게요. punctuality 다시 돌아오죠. calculability and blank는 그냥 병렬이죠. which are required by complication and extensive of metropolitan life에서 요구되는 거 맞죠? 얘네가 불러온 속성이 맞아요. 자, 그랬을 때 are not only 친구 but also 같이 나와야 되죠. 자, not only most intimately connected with its capitalistic and intellectualistic character, but also color the content of life and are conducive to the exclusion of those irrational, instinctive, sovereign human traits and impulses that originally seek to determine the form of life from within instead of 엄청 기네. receiving it from the outside in general, schematically precise form. 여러분 여기까지도 자 앞에 문장에 이어서 지금 뒤에 문장에 연결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전환 얻고 있나요? 없죠. 그러면 앞 문장이랑 똑같은 색깔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동사구 뒤에도 주어가 백세모라서 동사구에서 누구 얘기 꺼내야 될까요? 흑세모 얘기를 꺼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그럼 나돌리 보돌소 중에 누구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도 버덜소는 데리고 가야죠. 그렇죠? 그럼 제가 나돌리 잠깐 건너뛰고 버덜소 데리고 가볼게요. 버덜소 color the content of life에서 and로 이어지죠. and 앞이든 뒤든 하나만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color the content of life가 뭐랑 같은 의미? subjective랑 같은 의미겠죠. 뭔 소린진 몰라도 그냥 같은 의미여야 돼요. 그게 문장의 논리를 일단 밀고 가야죠.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문장에 are conducive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좀 처리가 가능하겠어요. 도움이 된대요. To the exclusion 배제하는데 배제하는 건 부정 긍정? 부정. Not of those. 근데 여러분 배제를 하려면 같은 편 배제예요? 반대편 배제예요? 반대편. 여기서 subjective 얘기 꺼내려나 봐요. 그럼 뒤에 맞는지 볼게요. Those irrational, instinctive, sovereign and human traits. 이 셋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될 것 같은데 또는 뭐 impulses는 사실 traits랑 연결되는 거니까 이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다 뭐에 대한 속성이죠? 주관에 대한 속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인간의 이런 비이성적인, 본능적인 그리고 되게 주관적인 인간의 특징이나 충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뭐 어느 말을 짚어도 주관.
테마죠. 그러면 이런 걸 뭐 할 수 있는 배제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누가? punctuality가. 그럼 논리가 꺾였네요. 얘 때문에. 배제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논리를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누가 생긴다? 인간 세상에 저 주관이 있어요. 근데 저 주관이 있는데 누가? punctuality가 누구를 없애준다? 주관을 없애준다네요. 뭔 소린지는 몰라도 논리 관계를 이해한다는 건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배제한다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지금 논리가 세모가 흑세모를 배제한다. 즉 punctuality가 주관을 배제해준다. 이런 문장이죠. 근데 제가 선택지에 이것만 떨렁 있을 때 이런 문장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선택지에. 인간 세상은 주관성이 존재한다. 그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세모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걸 제가 가끔 뭐라 그래요? 전제라고 하죠. 천재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결론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뭐부터 설명하고 인간 세상에 뭐가 있다? 주관성이 있다. 그래서 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객관성에 해당되는 punctuality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인가 봐요. 그게 이제 본문에서 정리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런 선지들 나올 때 제가 이런 거 전제라고 하는 게 글로 아주 잘 풀어서 정리되어 있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추론이에요. 만약에 여기 없을 때 그 전제 추론하라는 것도 문제에서 나올 때 있거든요. infer 문제에서. 전제에 선지가 들어가는 건 바로 한 단계 딱 정리된 거기 때문에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의 역할? 이 결론 말하기 위한 전제.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다시 punctuality 메인 키워드 not 흑세모하게 도와줘. 이 문장 말하고 싶어서 갑자기 누구 얘기 가져온 거? 흑세모 얘기 가져온 거. 이 흐름을 이해해 보셔라.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문장이 없죠. 여기까지죠. 그러고 뒷문장을 처리를 해야 되죠. 수식 없고. 자, in process. 여러분 그러면 여기 대절이 누구를 수식하는 거예요? subjective 쪽이에요? punctual 쪽이에요? subjective 쪽이죠. 그러면 originally seek to determine the form of life.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속성? 주관에 해당되는 속성인 거죠. 자, from within 어디서? 내면에서. 여러분 instead of는 앞뒤 반대죠. 맞나요? 그러면 뭐가 아니라라고 할까요? 이거 자체가 주관 수식이에요. 그럼 instead of 뒤에 뭐가 아니라? 객관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instead of 뒤에 receiving it from the outside in general schematically precise from 보이시나요? 그러면 instead of 절이랑 이 구랑 앞에 구랑 반복된 반이어 관계 누구예요? within, outside 보이시나요? 아까부터 내면과 외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내면이 뭐고 주관 객관? 내면. 사람의 마음에 따라. 주관, 외면, 객관.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내면으로부터 뭔가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속성이다. 뭐가 아니라? 외부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거. 그게 무슨 형태? 정확한 형태라고 되어 있죠. 아주 패러프레이징 파티가 났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과 별개로 정답을 맞히든 맞히지 않든 이 논리의 패러프레이징 연습을 하기에 참 좋은 지문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해석과 이해보다 진짜 바로바로 긍정 부정문 탁탁탁 편갈라서 나눌 수 있는가 그런 것들 좀 정리해보기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건 세부 패러프레이징이고요. 큰 논리는 딱 뭐라고 정리돼요? 메트로폴리탄. 여기는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메트로폴리탄은 굉장히 다양해서 punctuality가 꼭 있어야 된다. punctuality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 주관성을 없애준다. 끝. 이게 이 지문의 논리의 다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아까 빈칸 여기 문제는 바로 punctuality랑 같은 거 고르면 되죠.
그럼 punctuality랑 같은 거 뭐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precise로 한 번 더 나오기도 했죠. exactness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넘어와가지고 자, 메트로폴리탄의 그럼 특징이 아닌 것이라고 했으니까 메트로폴리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속성 뭐였어요? 이 글에서 punctuality죠. 자, 그럼 punctuality가 시간을 딱딱딱 지키는 거니까 시간 딱딱 지키는 거 아닌 걸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convection oven, internet, subway, cell phone 중에 뭐예요? 인터넷, subway, cell phone 얘네들 다 뭐하는 애들? 우리 시간 딱딱 맞춰서 뭔가 정확하고 빠르게 이 세상 살게 이렇게 도와주는 애들이고 뭘 배제해주는 주관적인 게 아니라 딱 기계적인 정확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근데 오븐은 뜬금없는 이제 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븐이 equal punctuality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얘도 시간이 달려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면 이제 조금 곤란해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aggressive 아까 그 의미 잡았던 걸 꼭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punctuality가 공통적으로 얘네를 3대1로 갈라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가장 동떨어진 하나를 째껴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그 상상을 많이 하면 독이고 이런 문제는 딱 그냥 뭐까지 생각해서 3대1 그래야 가장 다른 하나를 좀 골라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Metropolitan Life의 특징 다시 punctuality 그러면 정답은 누가 되죠? 너무 그대로 D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의 정답보다는 요거 핵심 논리 크게 정리하는 것 세부 패러프레이징 들어가는 거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지문은 이제 빈칸 하나랑 그 다음에 요약문인데요. 요약문은 우리한테 너무 큰 힌트를 주겠죠. 요약문 이꼴 뭐일 거니까? 메인 아이디어, 요지일 테니까. 자 그러면 in general, all the people who can no longer work but control resources essential to fulfill the needs of younger group members blank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old people 이 키워드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노인들이죠. 더 이상 일하진 않지만은 어차피 뒷말하려고 하는 거니까 뭘 한대요? 리소스를 컨트롤한대요. 근데 이 리소스들은 누구한테 꼭 필요한? 젊은 이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을 컨트롤해 준대요. 자 그러면 꼭 필요한 자원을 컨트롤해 주니까 플러스 색깔 마이너스 색깔 플러스 색깔이죠. 자 그러면 이 노인들의 플러스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올 거예요. 근데 걔가 어떻게 되냐가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거죠. 그럼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 플러스가 계속 살거나 마이너스로 꺾이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라고 하긴 어렵고 셋 중 하나 뭐일 수 있어요. 이렇게 방향이 한쪽이 살거나 아니면 같이 가거나 항상 그런 논리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A basic principle governing the status of older adults 우리 키워드죠. 자 얘네들의 이제 status 노인들의 어떤 지위를 관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는 is the need to achieve a balance. 벌써 답이 나와버렸어요. 자, 밸런스는 양쪽 다 같이 가는 거. 그렇다는 말은 우리 이미 문제 봐서 예상할 수 있네요. 색깔 뭐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그럼 뭐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자 그러면 답을 너무 알지만 그래도 읽어봅시다. 자, between A and B의 구조를 찾으면 한쪽은 색깔 플러스 한쪽은 색깔 마이너스. 그러면 their contributions to society 얘네가 사회에 기여해주는 게 색깔 플러스. 그러면 뒤에는 색깔 마이너스. cost of supporting them 즉 노인들을 부양하는 데 드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짝 맞춰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플러스 색깔을 동그라미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체크하면 밸런스는 딱 그 둘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다음 문장 그러니까 상쇄의 논리죠. 다음에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ten conflicts with traditions of blank. 여러분 근데 이런 근대화 기술의 발전은 좋은 거 안 좋은 거? 우리한테 그냥 좋은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게 충돌한대요. 충돌한다는 건 뒤에 색깔 마이너스 쪽이 될 테니까 여기 흑동 쪽이 패러프레이징 되려나 봐요.
그래서 conflicts with 뒤를 보니까 traditions, 전통이 나와요. 자, 그럼 어떤 전통, 뭐랑 관련된? 노인을 부양하는 것과 관련된 전통이 되겠죠. 그것을 뒤에서 당연히 설명을 연결해서 해줄 겁니다. 뭐라고 받았냐면 But the family continues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supporting its oldest members in most societies. 가족들이 계속해서라는 논리를 썼거든요. 그러면 얘는 과거 포함, 비포함, 포함. 그래서 앞에 그대로 패밀리 담아주면 되겠죠. 가족들이 계속해서 뭐 해준다? 얘네들 서포팅 해준다. 그러니까 서포팅 쪽 설명한 거 맞고요. 누가 서포팅 한대요? 가족이 서포트 한대요. 그러면 가족이 노인 부양하는 거 뭐라고 하죠? 효도, filial piety.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빈칸은 뭐 담아서 세부적인 paraphrasing 근거 포인트 담아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포팅 쪽 설명을 했어요. 누가 부양하더라? 가족들이 부양을 하더라. 다음 문장. The extent to which older citizens are engaged in society appears to vary. 자, 그러면 당연히 흑동 얘기 꺼냈으니까 이제 누구 얘기? 백동 쪽 얘기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도냐면 이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정도,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정도, 즉 백동이랑 같은 쪽이죠. 그것은 appears to vary. 다 다양하대요. 다 다르대요. 뭐에 따라? 그 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힘이냐면 예를 들면 their material possessions, 돈이 얼마나 있는지, knowledge 얼마나 많이 아는지, and social authority, 사회적인 권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대요. 즉 돈이 많을수록 뭐 기여도 많이 하고 뭐 권위가 높을수록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거겠죠. 다음 문장에 in most of their exchanges, 어떤 표현을 썼어요 또? exchange 딱 뭐랑 같은 말? 밸런스. 그쵸. 교환, 교류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거. 그쵸? 하나 잃으면 하나 얻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들의 exchange에서 older people들은 seek to maintain reciprocity and to be active, autonomous agents in the management of their own lives. 그래서 그들은 뭘 유지하고 싶어 한다? reciprocity도 뭐예요? 상호 플러스죠. 그래서 상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활동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 문장에 that is,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they prefer to give money, time, caregiving or other resources in exchange for service. 그러니까 한쪽은 백동, 한쪽은 흑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자기들이 돈, 시간, 이런 caregiving, 돌봄 이런 것들, 다른 자원을 주는 걸 원한다. 자기들이 기여하는 거, 뭐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렇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되는 말이겠지만 방금 앞 문장이랑 이 패러프레이징을 잡는 방식은 사실 동일해요. 계속해서 앞에서 뭘 봤으니까 편 몇 개? 2개를 봤으니까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로 받으려고 하고, 그게 긍정문이냐 부정문이냐 또는 전치사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그 자리가 누가 되어야 한다, 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예상하면서 연결을 해나가죠. 그 방식이 사실 앞 지문과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언어 논리를 제대로 잘 잡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 글의 핵심 논리는 뭐죠? 결국 노인들 뭐 한다?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교환한다, 밸런싱 액트 한다, 요 얘기니까 앞에 색깔 뭐 넣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 다시 패러프레이징 해보니까 controversies, 백동 흑동, 플러스 쪽이니까 백동 쪽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뒤에 이제 누가 백동 맞죠? 자, 백동이라 체크하지 않았네요, 그쵸? 흑동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여기 뒤에 이제 누구 나와야 돼요? 흑동으로 또다시 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같이 가는 논리. 자, 그러면 같이 간다로 나오는 동사구 딱 너무 좋죠, 그렇죠? offset, 상쇄된다. The societal cost incurred in maintaining them이면 딱 cost 누구 쪽? 흑동 쪽 이야기하는 거죠. 얘네에 의해서 상쇄된다. 즉 그럼 둘이 같이 가는 논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테마에 맞지 않아서 틀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수업에서 조금 더 이 지문들로 좀 다루려고 했던 건
paraphrasing. 그리고 그 paraphrasing을 하는 거랑 그다음 조금 더 나아가서 추론력을 좀 건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 추론에 대한 이야기와 paraphrasing에 대한 이야기 꼭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 또 다음번에 더 디벨롭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운 거 좀 더 잘 정리해서 다음 지문들 예습해오는데 좀 집중해가지고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추론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좀 더 오늘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전에 풀었던 추론에 대한 거 또는 내가 헷갈렸던 거, 좀 어려웠던 거, 주관 개입했던 거 그런 문항들을 다시 돌아가서 좀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게 주관 개입이구나. 이런 게 적절한 추론이구나. 라고 하는 그 판단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평소에 여러분들이 피드백 하실 때 그 내가 한 실수, 그 다음에 정답이 되는 포인트를 잘 피드백 해놓으시는 게 중요한 이유는 찾으러 와야 되니까. 그렇게 쌓여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데이터 없으면 또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조금 내가 얻은 인사이트들은 반드시 이전의 것들이랑 조금 데이터를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안 그럼 새롭게 못해요. 그러니까 새 지문에서 하시려면 이전 거 연결부터 먼저 꼭 하셔야 돼요. 오늘 배운 것들 가지고 각자 다를 거예요.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거 데이터 한번 쫙 연결 몇 개만 해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지문에 좀 적용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2강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